오랜만에 대학 후배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12년 아래니까 띠동갑이죠. 김재은 행복전도사입니다. 인터뷰 형태를 취해서 노보텔에서 만나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제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이 녹화를 하는 바람에 오디오가 지금 엉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한 인터뷰고 저의 생각, 지금 현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저희 기록을 위해서 남깁니다. 지금은 미미해도 먼 훗날을 보면 분명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경제적으로 그게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그것도 자기 하는 일을 반드시 가져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내가 늘 하고 살았거든. 뭘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막스쿨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산막스쿨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나의 어떤 사회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방송을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거든.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이제 어떤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경험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걸 못하다가 이제 걸릴 것도 없고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창 그러니까 결국 산막스쿨 유튜브의 합창 이게 이제 내 생활을 갖다 지켜주는 세 가지의 큰 축이죠.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산막스쿨은 알다시피 지금 여태까지도 다들 잘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 함께 이제 어디서 하는 이런 좋은 얘기들 듣고 같이 밥도 먹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여태까지도 내가 잘 살았지만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 하나만 하면 좋은 학교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러 차례 했지. 좋은 스피커도 내가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주자들도 모시고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유튜브는 알다시피 옛날에 내 친구 셋이랑 사장인위원회로 유튜브를 했었거든. 네. 3개월 재밌게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도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1을 끝내자 이렇게 됐는데 나는 계속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하려니까 이게 힘들잖아. 그래서 후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 혼자 스스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운 거지. 간단해. 앱 하나 깔고 그때부터는 트라이얼 내라 계속 한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네스북 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 이상의 스킨더즈를 3년 반 동안 계속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한 2,600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에.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하나 이상 뿌리지. 그것도 어쩌면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그거 참 재미있고. 그래서 거기에 뭘 하느냐. 사람들이 유튜브로 성공하려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지만 나는 종합방송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한다. 하고, 분들이 만난 사람 인터뷰도 하고, 어디 또 동네 한 바퀴 같은 것도 하고, 합창도 소개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아주그룹의 농구장으로 전시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신나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얘기는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요즘 양향자 의원이 한국 희망당 오늘 창당했다. 거기에 최진석 교수님 같은 경우 그 얘기 나오면 나하고 인터뷰 한 게 있는 거야. 옛날에 내 한평의 고전문가에 하여튼 그게 유튜버 다 했으니까 나의 3년 반 동안의 인생이 그게 그대로 녹아있는 두 번째, 그거 하면 몰입이래. 그 사람은 몰입할 곳이 있어요.
행복의 메커니즘은 행복 얘기를 늘 하지만 딴 게 없어요. 현실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리고 현실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많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현실을 때로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있느냐? 몰입으로. 때로는 풀베기 할 때도 몰입이 되죠. 그거 다 잊어요. 그리고 이게 즐거워. 잔디 깎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 만들 때 한 5시간 완전히 진짜 몰입하고.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한번 다 무슨 소리인지 다 잊어버리죠.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딴 생각도 하고 유익이 안 되게 이렇게 되지.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거든요. 최소한도 한 2시간짜리를 한 30분으로 추격하다 보면 10번은 들어요. 그것도 아주 귀를 열고 집중해가지고 10번. 그러면 그 사람 그때 그 당시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 사람의 진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진짜 공부네요. 야, 이거 정말 이런 좋은 일이 어딨나. 공부하지. 또 나의 기록이 어쨌든 저 구글에 클라우드에 지금 가 있잖아. 이거는 언제 가도 내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거거든. 내가 관리를 안 해도 구글에서 다 관리해줘. 그러니까 참 내가 좋은 어떤 루틴이 하나. 그렇게 해서 그거 열심히 합창했죠. 네.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한 지가 이제 10여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실제적인 은퇴.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지금 이제 근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었어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도 하신 거지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그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구나 느낌이 확 들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이제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이제 물론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생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뭔가 이제는 이제 나도 끝나가는구나 때문에 아무것도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정말 이제 모든 게 귀찮아지고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연세하고는 너무 잘 맞는 새로운 모델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떠세요?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새롭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좀 뭔가 나도 이제 생을 이제 70대 중반이 이제 다 돼 가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느낌들 그런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 순간순간적으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나가세요?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언제나 죽는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에 닥치잖아요. 지금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맞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참 저 양반은 평생을 살 것 같은 양반도 네, 돌아가시고 주변에 보면은 우리 친척 형님도 돌아가시고 선배도 돌아가고 후배도 돌아가고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참 안 됐다 그런 사람이 일찍 갔구나 참 어디 저 친구라서 참 잘 좋아하시고 이런 어떤 생각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적어도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냥 생명만 연장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일을 하고 건강에 남의 도움을 안 받고 남한테 신세 안 주고 피해 안 끼치고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오래지 않답니다. 그걸 갖다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내 나이로 지금 73이니까
킥해봐야 건강하게 그렇게 뭐 하면 킥해봐야 15년, 16년 이 정도야. 그러면 우리 다 살아와서 알지만 눈 깜짝할 처럼 지나가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그때까지 자고는 뭔가 좀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 결국 이제 이 학교를 하는 거죠. 학교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터득골이라고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한 15분 걸리는데 남우선 대표하고 터득골의 대표고 그 터득골에서도 인생 학교를 해요. 터득골 삶 디자인 학교라는 걸 하고 있어요. 터득골? 터득골. 또 지명이기도 하고 이제 명칭이기도 해요. 터득골 삶 디자인 학교를 그 친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 문막 근처요? 바로 여기서 15분이야. 나한테 찾아왔어요. 네. 좀 도와달라고. 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사람도 괜찮고 사람이 결도 괜찮고 하고자 하는 일도 나랑 똑같아. 어떻게 그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있냐 같이 하고 아, 나도 뭐 강사 섭외하고 그거 하려면 힘드니까 나보다 한 12년 띠동갑이니까 저랑 동갑이 저랑. 저는 이제 나보다 이제 젊으니까 그런 거 하고 난 뒤에서 좀 해주고 해서 그 이사장을 취임했어요. 그래서 터득골의 이사장이고 산막치고 부장인데 터득골에서는 1년에 뭐 한 8번 정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다만 지향점이 분명하지. 뭐냐면은 인생을 갖다 살아올 때 뭔가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을 디자인한다. 요새 남은 여성은. 그래서 그 디자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서 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일의 본질은 또 무엇이다. 죽음은 무엇이다. 그런 어떤 명제를 그 아주 학계 또는 그 사계 그 권위자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랩업을 이제 나하고 나면서 랩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건 그거예요. 8강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예상을 갖다가 디자인할 수 있어. 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만큼 보람이 있는 게 어디냐 말이야. 엄청난 일인데요? 엄청난 일.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터득꽃 한번 네, 예. 터득한다, 터득. 터득한다. 와. 이름도 되게 재밌는데요? 웃겨. 이름도 재밌어. 아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님의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 주파수가 맞았는지 어쩐지 그렇지. 예, 그렇게 난 된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예, 그렇지 진짜 않고서는 우연이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예. 요즘은 이제 거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예. 또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라는 것이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려면 뭔가 좀 성출되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 수입 사업으로 뭘 하면 윈드 차이. 그러니까 이 풍경, 서양식 풍경이죠. 네. 그 미국에 아주 특화야. 그걸 갖다가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예요. 한국 독점 대리점.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판다고. 오, 윈드 창? 윈드 차이. 차임. 차이. 아.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요 코스트코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나도 이것저것 소개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원들 어떤 기부웨이 또는 뭐 직원들 사은품, 결혼 답례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뭐 종류가 한 800가지가 있다 그러면 예. 그것도 좀 도와주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심심하면 이제 그거 가서 이제 그 북카페니까 중요해요. 북카페. 그 책도 읽고. 어디가 북카페라고? 거기 저 터득골이. 터득골이. 북카페, 북스테이 이게 다 하는. 같이. 평소에는 북카페로 운영을 해요. 하고 이제 그 그다음에 학교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아주 나랑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잘 됐다. 그래서 난 이제 나중에 그 산막도 근데 거기가 이제 스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숙소가 굉장히 미비하고 숙소가. 그래서 그러면은 산막을 이용을 해라. 예. 예. 그래서 나도 이제 그쪽에 집을 하나 짓고 우리 2층 집도 전부 다 이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되면 숙소가 완벽해. 그 옆에 전에 있던 동들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있어야지. 네. 살아가는 게 별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비교적 젊은 분하고 또 인연이 또 이렇게 돼서 이제 잘 또 이어갈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됐네요. 예.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제 죽는다. 스티븐 잡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자기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얘기했잖아. 이 사람 불교신자도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이 어떤 그 어리석은 생각, 이 트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기어라는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건 의미 있는 저걸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사회 그 하나의 어른으로서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몫을 좀 내려고 하고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게 살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심이 없다기보다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아니 그 소리 하면은 남들이 무슨 소리 할까 되게 겁나서 못 하는데 정말로 바른 소리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럼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없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난 그거는 울림이 그러면 울림이 있고 힘이 세죠. 그럼요. 그건 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말씀을 이제 꺼내셨으니까 이게 어느 한 면 예를 들면 이게 삶은 커다란 공과 같은 건데 늘 내 보이는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근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걸 좀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으로서 굴러가줘야 되는데 늘 평면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계속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계속 뭔가 문제 생겨서 이제 힘이 사라지니까 너무 정말 이거 일하다가 좀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이 싸우다 너무 싸우고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를 좀 꼭 정치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 왔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어떤 틀에 지금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그 7월에 이제 6월에 유럽을 다녀오다가 두바이에 잠깐 들렸었어요. 근데 두바이에 제가 어디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냐면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 프레임이 이런 창틀 액자잖아요. 근데 액자를 엄청나게 150m짜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바이가.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서 이쪽을 보면요, 두바이 신시가지예요. 이쪽은 완전히 구시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위치에서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 신시가지가 보이고 구시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위치에서도 내가 눈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교수가 오래전에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제 아마 웬만하면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나도 모르게 갇힌 프레임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70여 년이 지난 그때 그 프레임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군 아니면 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인생도 그렇게 살아온 분이 너무 많아서 아까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갇힌 프레임에서 있다 보면 어느 한 얘기밖에 못 해요. 근데 그 프레임을 조금만 벗어나 보면 형님처럼 이게 이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제 한 얘기와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도 이제 좀 느꼈거든요. 형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형님이 좀 자유로워지셨구나. 이제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연령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확 나뉘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연세 동안 오래 살아온 경험이나 이걸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엉뚱한 데 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렇지.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사고 나누면 접근이라는 이 양분법 접근이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완전 다르겠죠.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6.25라는 그 전쟁을 겪은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더한 예. 이념의 대립. 아니 이데올로기가 뭐냐고 사람 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행복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예. 죽일 놈 원수처럼 그렇게 지금 대하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광복을 갖다가 지금 45년도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왜 굳이 건국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어? 나라가 없었냐, 주권이 없었냐, 백성이 없었냐고. 빼앗긴 나라 천국의 광복이지. 그 건국이 무슨이야? 건국은 광복 이후의 건국이야. 그렇죠. 그걸 갖다가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 다른 뜻이 있다고 지금 봅니다. 갈라치기를 지금 한다 이거야. 예, 맞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지지자를 갖다가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제출은 일은 없지만 난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국힘당도 아니야. 너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그래도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옛날 공자님 말씀에도 있잖아. 사람이 말을 해야 될 자리에 말을 안 하면 사람을 잃고 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잃는데 군자는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앞으로 내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도 안 한 것은 아니지. 다 내 얘기가 오라. 내가 지금 과거에 뭐 내가 썼던 그 페이스북 글을 쭉 이렇게 내가 했던 얘기에 하나도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없어. 하지 마.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싸우고 미래로 좀 가야 될 거다. 예. 그 정치가 무슨 철학이 좀 있어야 될 거다. 이거는 내 분명히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그 양양자 이 양반이 지금 하는 예, 예. 최진석 교수랑 하는 거기에 일만의 희망을 내 걸어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기존 정치권에서도 다 내보면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들 많아요. 아,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뭐 당이라는 그 프레임에 얽혀가지고 맞아요. 진짜 바보처럼 끌려다니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발 빼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저거 좀 결집을 해서 철학이 있고 정말 국민 민복을 투명하고 이런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정당이란 걸 부정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정당. 아이, 그럼. 그 없이는 힘을 못 쓰니까. 그럼 좀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이 지금 일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진짜 백마 타고는 초인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영이 벌써 대통령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예. 내가 저 외곽에서 나는 대통령을 좀 이렇게 좀 거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해온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걸 다른 말도 아닌 그냥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거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기득권을 지키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또 기득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참 묘한 조화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기득권의 파열음이 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삶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형님이 쭉 이렇게 살아오신 이제 70여 년 이렇게 이제 보셨을 때 참 요거는 내가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 같다. 이런 게 뭐 한두 개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난 자유. 네. 자유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하기 싫은 일을 할 자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이런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이제 이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난 이제 뭐 알겠지만 사장 하면서도 나는 사실 남하고는 조금 달리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장이 합창단도 하고 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하고 싶은 거에 뭐 10분의 1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다 뭐 참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사회에 뭔가 조금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인생학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제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합창은 또 합창을 통해 가지고 고 글로벌하고 합창의 청춘합창단의 전국, 그래서 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내년도 뉴질랜드부터. 뉴질랜드가 지상으로 제일 먼저 파견한다. 아, 그래요? 마침 이제 내년에 그 뉴질랜드에서 세계 합창대회가 있는데 우리는 금년에 골든에이지 이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우리가 거머쥐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그런 어떤 컴피티션에 잘 안 나갔었는데 세계대회 나가자니까 그런 어떤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그냥 근데 역시 해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너무 잘했어요.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뭐 대상을 일단 거머쥐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대 합창대회도 나가고 그것도 우승을 목표로 가요.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랬거든. 우리 지휘자한테 처음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께서 저는 그 합창을 만들 테니까 단장님은 청춘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청춘을 이제 뭐 유엔에도 가고 오스트리아 그라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네기 홀공원까지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 시니어의 그 문화적인 어떤 그 가치를 전 세계에서 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뭐 세계 지금 10대 뭐 강국이라고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 그런 면에서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건데 김구 선생이 그래 얘기했잖아. 내가 원하는 나라는 정말 문화로 강한 나라. 가장 그 원하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그 강한 나라. 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지금 그게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시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뭐 배 만들고 그다음에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서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졸부가 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 5,000년의 그 유한 역사와 문화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상당한 문화민족이다. 그걸 좀 알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합창해버린 거 너무 좋아. 전국의 합창단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춘 합창단을 전국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늘 꿈이지만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한번 하고 싶어요. 또 청춘 합창단의 평양에 왔다.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해주기를 바란다. 그것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그럼요. 영화에 참 보면은 이 분단 이 역사라는 것이 아픈 역사죠. 왜 바보처럼 이렇게 서로 지금 갈라서 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네가 잘하는 죽일 놈 살릴 놈지가 하고 있느냐고. 이 도리가 뭔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여성은 통일운동에도 내가 사실 좀 기여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그러나 이 여건이 다 이제 성숙이 돼야 이제 하는 일인데 하나의 그 미랄처럼 내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제는 서포트할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어떤 뜻을 가진 사람들 좀 돕기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그렇게 좀 하죠. 네, 전에 인터뷰 보니까 이 그리스인 조르바 얘기를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가서 그리스에 다녀오면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한 권을 읽고 왔거든요. 네. 조금 뭐 늘 그냥 몇 페이지만 읽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다 읽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조르바라는 하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네 삶이 정말 늘 누구 눈치 보고 체면하고 자기 생각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살아온 면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더군다나 이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해온 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선진국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앞이 아니고 때로는 옆이나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젊은 시절에는 앞을 주로 바라보셨다면 지금 언제부턴가 옆에도 바라보시고 뒤로도 바라보시고 전체를 다 바라보시는 이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반향. 그러면 다른 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다른 면이 보여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한쪽 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합창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제 통일 말씀도 하시고 한 게 굉장히 이제 좀 새롭게 좀 다가오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아까 이제 이 합창의 전국화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걷기 모임의 전국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 건강하면요 이 생각도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몸이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약간 병들어 있는 듯한 그런 다들 아파하고 몸도 아파하고 마음도 아파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좀 평소에 지금 건강은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지도 살짝 말씀해 주세요. 산막에 있으면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 풀 깎는 것도 난 그 건강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난 운동으로서 풀 깎는 요즘 같으면 뭐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는 깎아줘요. 우리 집만 깎는 게 아니라 난 뭐 저 아래 동네까지도 이제 시간만 되면 또 풀이 금방 자라잖아요. 금방 그 시골 살아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그게 하나의 수양 방법이고 운동이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어쨌든 필리스 와서 좀 걷고 웨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디션 유지하고 특별히 뭐 다른 거보다도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고 근데 확실히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풀 같은 걸 베고 그다음에 농사일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농사꾼이야 어떻게 보면 하다가 보면은 마음도 따라서 정화됩니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맑아. 근데 몸은 편해도 마음이 무거우면 그게 영영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은퇴한 사람들,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게 우울증 하는 일이 없고. 예, 맞습니다. 혼자 우선 뭐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 한때는 한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왕년에 우리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예. 또 가자니까 눈치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이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울증이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 뭐 열정이란 것 딴 게 없이 항상 눈을 반짝이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을 누가 만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뭐 반짝이는 삶을 이제 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뭐 일상도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문득 그 산막에 무의 지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구호나 그 돌에 새겨진 말이 아니라 그대로 삶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뜻이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지금 뭐 무의 지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고 확신하세요? 확신은 못하지. 그런 확신하는 삶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늘 생각하고 회의하고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늘 그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가는 거죠. 인생이나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매 순간을 갖다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나. 저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의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무의 지질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내가 그래요. 요즘은 뭐 뮤지컬 공부도 하고 합창 연습도 하고 외울 게 많아. 그래서 보면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살라다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스스로 이거 하라는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내가 그걸 그만둘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다시 늘 회의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멈칫하면서 하다가도 또 가는 거잖아요. 또 가다 보면은 그래도 이 길을 옳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뭐 두세 가지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구 여사님 말씀을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그때도 그 교통사고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뭐 사고를 냈는데 가서 이제 해결을 하셨다. 해결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기록을 했던데, 지금 뭐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지금도? 아무래도 내일 모레 지금 저 노르웨이 갑니다. 또 갔다 오면 3주. 아니, 그때도 계속 다니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참 그러셨네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하다. 그거 하면 행복하다. 지금도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도 아니 지어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아이고 안 갔으면 하는 싶은 경우도 왜 없겠어. 왜냐면 우선은 전에는 내가 회사 다니니까 뭐 좀 집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는 내가 혼자 이거 끓여 먹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힘든 거야. 안 갔으면 쉽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해오던 거를 나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길을 갔다가 가지 마라 이 아니지. 내가 조금 좀 참고 고생하자 하고 잘 갔다 오라고 여기도 보태줬고. 그래도 건강하시고 하시니까 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요. 나중에는 뭐 건강해야 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나중에는. 가족이 건강해. 나만 건강해서 안 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 정말 특히 이제 부부의 경우에 한 사람이 아프면 이제는 그럼요. 같이 묶여버려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럼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뭐 댕기면서 건강하면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이야기도 제가 글을 썼었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어머님이 이제 힘이 들고 계신 거죠? 그럼요. 내가 그 어머니 일기 소원집 지금 영문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왜 그걸 영문으로 번역하는가? 나는 그 얘기는 분단의 역사고 우리 민족의 한이 맺힌 그런 어저고 도대체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게야. 그래서 내가 이제 통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인이 좀 알아야 되는 그 한국의 그 역사라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존이나 또는 뭐 페니스하우스 이런 데서 영문으로 지금 책을 해야 돼요. 영문 번역 작업을 그러세요? 하고 적당한 기회 봐서 내가 영문으로 출판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한국에서도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세계인에게 좀 알려야 돼. 분단의 역사.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싸우지 말자 이거야. 싸우지 말자. 그동안 너무 많이 싸웠잖아. 그럼요. 이제 그만 싸울 때가 그만둘 때 됐죠. 그만둘 때가 됐잖아. 그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내가 이제 일종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난 또 해야 되라고 하잖아. 그래갖고 마침 이제 그 번역자를 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좋은 번역자를 찾았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나랑 컴퓨테이션 해야 돼. 왜냐면은 경상도 말이지. 옛날 고체지.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예를 들어서 종반이다. 그럼 사촌 형제들을 종반하는데 이게 신세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 거 하나 내가 저거 해주고 교정보고 해서 아마 거의 지금 완성됐을 거예요. 그 최도욱 씨라고 아그네스 아나? 알죠. 아그네스 뭐라고 했지? 최도욱 씨하고 같이 여성 두 분에서 지금 글쎄요. 그래서 거의 다 됐어. 이제 마지막 이제 리뷰만 한번 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어민한테 한번 리뷰 한번 시키고 출판합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다. 봐라. 70년이 지나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니. 그때 정말 가난하겠던 나는 성장해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나의 생을 마감할 그런 이제 노년이 벌써 됐는데 질곡의 역사를 갖다 해서 왔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는 길, 인류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 어떤 정책의 여차라고 가는 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요. 문득 그 같은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웃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수학의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이
사라진 사회가 이제 돼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적절한 교집합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면 뭐 형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삶을 보면 굳이 뭐 이렇게 묻기 좋아하잖아요. 한 단어로 한번 내 삶이나 아니면은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딱 떠오르세요? 아까 자유라는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거 말고 또 뭐 또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을 살. 그냥 사라지는 삶을 보고 있다. 근데 그냥 사라지는 삶은 난 사라질 뿐이라고 생각해. 살아가야 될 삶. 살아가야 될 반드시 삶. 존재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가 확실한 삶. 그거를 지향했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걸 지향했다. 네. 그냥 살아가야 할 삶이다. 이거. 내가 노래도 하나 만들었잖아. 나의 삶, 나의 꿈이라는 노래 한번. 그 가사를 내가 썼거든. 그 살아가야 될 삶.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갖다 만들면서 사는 거지. 이유가 없는 삶은 난 무의미해.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늘 그 이유를 만들려고 했어. 과거에 그때 언뜻 보니까 그 호텔 계실 때 늘 출근할 때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혹시 나오세요? 아, 노래는 뭐 어쨌든 내 인생의 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나오지. 네. 뭐 차 타고 혼자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게 또 취미. 노래 연습하기는 차만큼 좋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늘 연습을 해야 되거든. 특히 이제 뭐 이제 우리 청춘 합창단의 경우도 계속해서 신곡들을 연습하죠. 그걸 외워야 돼. 합창이라는 건 한 사람만 삑소리라도 안 돼. 이게 단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합창 단원이라면 일단 노래를 갖다가 전부 다 그 지휘자가 맞는 그 목소리, 그 다음에 가사를 갖다가 전부 다 외워야 돼. 그러려면 결국은 방법 없어요. 계속 듣고 계속 부르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더 프레이어라는 곡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안보 테스트를 이제 내일 하는 거야. 또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뭐 이제 내가 또 나 같은 경우는 내 노래를 좀 만들고 싶어서 뮤지컬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뮤지컬 더 캐스의 메모리 같은 거 참 듣기는 좋아도 부르기는 어려워. 그걸 하려면 그건 뭐 수천 번 듣고 수천 번 부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니까 뭐 노래는 일상 달고 살고. 그러니까 노래 합창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제 합창 전국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통일과 거의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디서나 그냥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하모니. 하모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나라가 망하지 않고 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할 얘기 없어서 안 하겠어요. 생각은 다 하지만 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걸 갖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정말 그 화합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 그런 데 가도 정말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맨날 무슨 뭐가 어쩌니 난 아주 이제는 거의 뭐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식상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과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 이제 쭉 살아오신 이야기를 주로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이제 계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스로에게도 물론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 제안을 하는 거죠. 프로포즈를 이렇게 이런 삶이 같이 살아가면 어떻겠냐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형태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내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님이 지금 앞으로 살아가실 삶, 지금 살고 있는 삶에 힘이 되고 좀 응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결국은 또 다른 우리 사회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제 길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터뷰 아닌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성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